이제 나이가 먹어서 50 넘어서 쉬고 있는 중에 59세에 자격증을 따서 또 해보니까 부딪히는 게 더 많아서 까다롭게 반찬 타박을 해는 어르신, 꼭 무릎 꿇고 하라고 고전적인 청소 방법을 고집하시는 어르신, 5분도 쉬는 거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차. 농사일이 더 힘드나요? 농사일보다 그런가? 원래 당연한 건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김량구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네, 방문요양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한 달에 한 번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업무 하기 전에는 어떤 업무를 하셨어요? 어린이들 방문교사 했습니다. 방문교사 하셨었고, 방문교사 하시다가 네. 사회복지사를 해야겠다. 처음 몇 살 때 도전을 하시게 됐어요? 59? 59살 때? 51세까지 아이들하고 공부하다가 10년간 열심히 놀고 59세에 어떻게 지인분을 통해서 복지사 업무가 이렇다 얘기 들어서 방문이면은 가능하겠다 해서 도전을 해서 자격증을 따서 또 해보니까 역시 방문하는 거에는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물론 이제 대상자가 이제 달라졌다는 거지요. 어린이들 가르치셨다가 쉬셨다가 또 사회복지사 하셨잖아요. 네. 좀 주부로서 편하게 계실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도전을 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50 넘어서 쉬고 있는 중에 경제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경제 활동이 되는 게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도 경제 활동을 하면서 취미 활동을 하는 게 더 개인적으로는 더 의미가 있다. 10년 동안 배울 거 다 배우고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뭐 책도 많이 읽고 10년 동안 보상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더 늙기 전에 사회복지사를 하려고 했는데 역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사무실에서 행정적인 업무 처리도 대략 한 50% 되고 나머지 50%는 매월 방문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주로 3시간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주 서비스는 자녀들이 해드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화장실 이용이나 뭐 일주일에 한 번 목욕 서비스, 병원 동행 이런 거를 도와드리고 가사 지원 서비스는 뭐 3시간 동안에 식사 챙겨드리기, 뭐 설거지하기 또는 가끔씩 장보기 이런 걸 도와드리고 하루에 30분 이상은 정서 지원이라고 해서 혼자 계시는 어르신 적적하고 이야기 상대가 없는데 요양 선생님과 한 30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 바깥 이야기도 듣고 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신체 지원, 가사 지원, 정서 지원 이렇게 네. 있는데 보통 그러면은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많이 도와드려요? 일하시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가사 지원을 거의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 공단에서는 그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중간중간 지침을 드리죠. 지침이 나오고 있어요. 지양하고 있죠. 신체 활동을 좀 제일 많이, 그 다음에 가사 지원, 정서 지원 요렇게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죠. 또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뭐 행정 처리라든지 그런 게 좀 어떤 업무들이 있나요? 어르신이 처음 수급을 시작할 때는 욕구 사정, 욕창도 평가, 낙상도 평가, CIST라고 인지 테스트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아주 면밀히 조사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요양 선생님께 잘 숙지를 해서 수급자별로 어떤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한지 이 부분을 전달해주고 또 저희는 그 어르신에 대한 그런 모든 정보를 다 기록해야 되는 그런 행정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년간 이제 좀 일을 하셨던 경험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하시면서 그래도 좋은 일이지만은 힘든 일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좀 힘드셨을 때는 언제셨는지? 농사일을 해서 그런지 사회복지사로 힘든 거는 없습니다. 농사일이 더 힘드나요? 농사일보다 이게 더 쉬워요. 그런가? 원래 당연한 건가? 어려운 점은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방문드려서 대접을 잘해주고 존중을 해주는 그런 면이 있어서 특별히 어려움은 없는데, 요양 선생님은 이제 매일 3시간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더 많아서, 그래서 원래 성격이 좀 평소에도 까다로우신 분은 요양 선생님의 서비스가 조금 성에 안 찰 수가 있어요. 어르신마다 다 성격이 틀리고 취향이 다 틀려서, 어떤 어르신은 좀 뭐 목욕을 좀 일주일에 3번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선생님이 힘들다. 어르신과 보호자는 그거를 요구를 하고, 또 그런 일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냥 어르신 입맛이 없다고 반찬을 까다롭게 반찬 타박을 해는 어르신. 청소를 어르신 선생님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꼭 무릎 꿇고 하라고 고전적인 청소 방법을 고집하시는 어르신. 이런 마찰이 좀 있지요. 그러셨구나. 그럼 보통 어떻게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세요? 뭐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주면 중간에서 저희가 그거를 조절해 드립니다. 수급자 어르신이 좀 과한 거는 좀 조금만 양보해 주시라 저희가 중간에서 타협을 보도록 하고, 선생님께는 아프신 어르신이니 조금 선생님이 이해를 해 주셔라, 이렇게 해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쉽지가 않을 수가 있고, 이게 또 잘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보호자들은 본인이 못 해주는 거를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다 완벽하게 해주길 바라고, 5분도 쉬는 거를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가사일을 더 하기를 요구하는, 이런 거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차,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반대로 좀 어르신분들 중에 너무 만족했다, 잘 계시는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 중에는 독거하시는 어르신 중에는 24시간 잠을 잘 때도 혼자, 일어나서도 혼자인데 하루에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나를 찾아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르신이 요구하는 거를 최대한 음식을 마련해 주시는 선생님한테는 이 선생님을 많이 더 기다린다, 자녀만큼이나. 수급자 어르신과 요양 선생님이 그렇게 잘 지내고 서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들을 때는 사회복지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몇 년 더 하실 생각이세요? 건강이 되면 뭐 정년이 없으니까 계속 70까지?